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월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공격적으로 연속해서 올려도 물가 잡기에서는 효과를 별로 거두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정도입니까? 네, 두 가지 물가지수가 모두 나온 현재 보니까 똑같이 0.2포인트 낮추는데 그쳤습니다. 네. 이제 훨씬 못 미친 겁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그래도 한 0.5포인트씩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그 연준은 3월에 0.25를 시작해서 5월에 0.5, 6, 7, 9 이 3연속으로 0.75포인트씩 올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 초만 해도 0% 내지 0.25%였었는데 지금은 3 내지 3.25, 그야말로 평균에서 3%, 3.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차례에 걸쳐서 3%나 금리를 올렸음에도 물가 이제 CPI가 먼저 나왔었는데 7월에 8.5에서 8월에는 8.3, 0.2포인트 낮추는데 그쳤었고요. 바로 또 지난주에 나온 그 PCE,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는 연준이 더 선호하는 물가지수인데요. 이것도 7월에 6.4에서 8월에는 6.2, 똑같이 0.2포인트 낮추는데 그쳤습니다. 심각한 것이 더 하나 있는데요. PC 물가 중에서 뭐 CPI도 그렇지만은 근원 CPE가 있습니다. 근원이라는 것은 이제 변동성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오일 가격을 제외한, 그러니까 다른 일반 그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코 PC는 4.7%, 4.9%로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휘발유 값은 석 달 연속으로 지금 계속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휘발유 값은 하락했는데 다른 상품이나 뭐 식품을 포함해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일제히 다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물가 잡기가 시원치 않다. 훨씬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지금 뭐 내일 모레면 또 나올 것 같은데 이 기름값도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휘발유 값은 연준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식품값도 일부는 좀 그런데요. 이제 오페크 플러스라는 오페크와 이제 러시아 같은 나라가 모레 또 감산을 발표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레 감산을 발표하면 지금 떨어지던 국제 유가가 또 배럴당 $100대로 다시 또 거꾸로 갈 것 같다. 지금은 사실은 유류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여행 시즌이 지났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난방유나 뭐 그런 것을 좀 제외하군요. 그런데 이제 이 감산을 또 하루 100만 배럴 이상 감산을 하게 되면 휘발유 값도 또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만 올라가고 지금 물가는 내려 못 잡는 그런 그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빠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주택시장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주택시장 갈수록 냉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것도 미국민들을 시름에 안기고 불안해하는 그런 요인인데요. 네. 주택시장은 뭐 아시다시피 그 2007년 말 또 2009년까지 계속됐던 대불경기에 그 직접 도화선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주택시장부터 붕괴가 됐고 또 이 서프라임 모게지 사태 때문에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장기 불경기, 또 대불경기라고 하는 것은 뭐 4, 5포인트나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이룩하고 실업률도 10%까지 올라가는 그런 대불경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 도화선이 주택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택시장 급속 냉각이 참 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시장의 냉각은 예전과는 조금 다른데요. 역시 그 주택모기지가 갑자기 급등하고 있기 때문인데 주택모기지 30년 고정의 이자율이 지금 6.7%거든요. 이것이 올해 초는 3%였습니다. 3.22. 두 배가. 또 1년 전에도 3.01%. 두 배 이상을 지금 급등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급등했는데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하려고 나서겠습니까? 물론 뭐 처음에 새 집을 처음으로 마련한 사람은 금리 비교가 좀 덜 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여전히 그 모기지를 얻으려고 하겠지만요. 그래도 이 뭐 재용자는 뭐 85% 이상 1년 만에 그 아주 추락을 했거든요. 그럴 정도니까 전반적으로 급속 냉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러면은 뭐 모기지를 안 넣으면은 캐시로 사는 사람을 빼고는 80%는 대부분 모기지를 얻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 주택 거래가 되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주택 거래는 올 1월부터 8월까지 7개월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연율로 1년을 이제 계산하는 것이 실제 이제 거래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480만 채까지 650만 채에서 지금 8월에는 480만 채까지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주택 거래가 기존 주택 판매가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집값도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도 이제 1년 전에 비하면은 좀 높은 수준이고 오른 상태입니다만은 20대 대도시들 중에서 월간으로는 지금 12곳이 집값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곧 뭐 전역의 대도시들의 집값이 다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샌프란시스코가 전달보다 3.5% 인하돼서 가장 많이 내렸고, 시애틀 3.1%, 샌디에고 2.5%, 로스앤젤레스 1.6%, 덴버 1.4%, 이렇게 뭐 안 내리는 곳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대도시들은 12곳, 20대 도시들 중에서 12곳이나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니까 주택시장이 상당히 냉각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이 뭐 불경기 문턱에 도달하고 있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매번 경고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연준도 사실은 지난 9월 회의에서 좀 수정 전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향 네. 수정 전망을 하면서 올해 GDP, 뭐 경제의 척도를 가장 불경기를 또 선언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보는 것인데요. 올해 0.2포인트라고 얘기를 훨씬 1.7%는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연준이 예상치가 0.2%. 올해는 그냥 제자리 걸음한다라고 이제 시인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는 1.2로 좀 올라갈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민간 학자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연방 주택금융기관인 페니메까지 지금 내년이 더 어려울 거라는데 올해는 0%. 그대로 제자리 걸음인데 내년에는 마이너스 0.5%가 될 것 같다라고 이 연방기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전 네. 말씀하신 주택시장을 주로 선도하는 것인데 주택시장이 더 예상보다는 더 냉각이 돼서 이제 성장률이 뚝 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민간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도 말 그대로 올 4분기와 지금 1,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이 연속돼서 사실상 불경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좀 소비 지출은 계속 늘고 다른 거 고용시장이 강력해서 아직은 불경기라고 볼 수 없다고 그렇게 이제 간주가 되는 것인데요. 올 연말이나 내년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장률도 마이너스 제자리거나 마이너스인데다가 곳곳에서 불경기의 특정 신호가 아마 현실화되는 그런 것인데 이제 아마 미국민들이 가장 많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실업률입니다. 가장 많이 지금 우려하는 것도 일자리로 갑니다. 지금 고용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앞만 먹으면 뭐 아무리 바깥에 나가서 금방 쉽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한번 고꾸라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민들 여론조사 보니까 가장 걱정하는 것이 잡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대기업에 다닐수록 또 벤처 캐피탈에 다니는 회사 다니는데 6개월 전보다 지금 돈 끌어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빌리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부터 일자리를 잃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내년 초부터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도 연준이 그 예상하는 것도 내년에는 4.4%, 후년에도 4.4%, 현재보다 120만 명이나 이 실업자가 더 생긴다는 것인 거를 연준이 지금 시인을 하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5.6%, 지금 600만 명의 실직자들이 있는데 그보다 320만 명이 더 늘어나서 실업률이 5.6%까지 올라갈 것 같다. 그래도 2008년 대불경기 때는 5% 갔다가 불경기가 끝난 다음에 오히려 10%로 올라갔거든요. 그거보다는 좀 덜할 것으로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지금 내년이 상당히 어렵고 내년 고비를 어떻게 넘길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더 추락하느냐에 따라서 2008년의 대불경기보다는 조금 선방할 것인지 아니면 또 그때와 같은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인지가 한가람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말씀 들으니까 겁이 벌떡 나네요. 네. 지금도 아마 지금 미국민들이 그 불안해한다는 그런 것이 또 기사화된 것을 제가 좀 전에 봤는데요. 네. 그것도 보면은 상당히 2008년의 대불경기 그때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 네. 뉴스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대 특파원이었습니다.